예, 안녕하세요. 종가존입니다. 예, 오늘은 올해 말까지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계속 관심 종목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 타점이 나오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 그리고 여전히 많이 해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말까지는 꾸준히 관심 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입니다.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윤곽이 드러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4명의 정치인을 다룰 건데,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최재형, 그 다음에 이낙연, 이 4명을 다루겠습니다. 각각 종목들이 윤, 이 엄청나게 많죠. 채는 그나마 좀 적고, 그래도 또 꾸준히 또 조금 생겨가고 있고, 낙도 워낙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 좀 많이 줄었고. 일단 저는 무조건 이 두 개 안에서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측면이고, 중간중간에 얘라든가 얘는 힘이 받쳐주는 경우에 단기 매매로 충분히 가능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네 분을 제외한 나머지 뭐 정세균, 뭐 김동연, 홍준표,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누구죠? 오세훈, 뭐 점점점점 거의 뭐 단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나마 김동연 테마주는 추세를 좀 만들어내고 간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부터는 출마 선언이 이제 임박을 했으니까 사실상 지지율이 최재형 씨가 지금 출마 선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미 출마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지지율 치고 오면은 마지막 남은 카드는 하나 이 정도로 남겨두고, 이 부분을 일단 지금 볼 필요 없고, 요 두 개 안에서 가능한 보고, 단기 매매는 이 네 개 안에서 보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종목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 다루기 전에 예전에도 정치 몇 번 테마주 다룬 적이 있죠.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특히 전업 투자자라면은 정치 테마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좋고 수급도 좋고 힘도 좋고 상승률도 크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한 종류이기 때문에 안 하기가 오히려 힘든 부분이긴 한데, 또 반대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류들도 계세요. 내가 가진 종목이 정치 테마주에 엮이면 난 안 할래 하시는 분도 계신, 그런 분들은 안 보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 테마주를 꽤 오래 해왔고, 제 매매 기법 안에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부분이 뭐 자리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포함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강한 슈팅, 그 다음에 강한 거래를 동반한 어떤 추세 상승 종목들을 자주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 테마주만의 어떤 생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 안에서는 가능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허상이죠. 정치 테마주는 허상입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그라들고 사라진다라는 것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금방 사그러들 것이 명확한 애들은 단기 급등을 하고 2, 3일 급등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는 꽤 오래 상승을 하고 꽤 오래 이슈가 되고 재료가 한참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종목들 둘러보면서 각 종목들마다 한번 타점들,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윤입니다. 윤석열 씨. 윤석열 관련주는 뭐 뒤에 호칭은 제외하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워낙 많아요. 엄청나게 많았죠. 처음에 나올 때부터 문어발식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단발성으로 끝난 애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한번 단발 끝나고 밑에서 삐직삐직 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의미 있는 구간으로 상승을 해준 애들 위주로만 뽑아놨습니다. 원래 적통이었던 게 덕성이었죠. 덕성은 이때부터 윤석열 관련주였고 윤석열이 폭발하는 시점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놈이에요. 감히 전체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죠. 전체 대장주를 굳이 뽑으라면 덕성, 애니능률 정도 안에서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테마주들은. 그 나머지 종목들도 내나 마찬가지. 이미 좀 많이 내려간 애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강한 슈팅 최소한 2배 수준까지는 줬다. 그 다음 최근에 나온 애들 뭐 얘는 좀 최근에 나왔으니까 뭐 자연과 환경이나 정원엔시스 이런 애들은 최근에 나와서 한 2배 정도까지 현재 올려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여력이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정치 테마주를 예전에도 한번 다룰 때 언급드렸던 시총 개념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전, 8년 전, 5년에 한 번이니까 4년 전, 9년 전, 뭐 그때 테마주를 제가 지급할 때 만들어낸 공식인데 3천억부터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국은 특정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1000억 이하 수준 600억, 500억대가 제일 잘 날아가죠. 그런 애들을 작업을 친다고 쳤을 때 3천억부터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한번 정치테마주가 한번 순환을 도는 걸 보면서 확실히 물가가 올랐구나. 예전에 3천억이 지금은 6천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천억 정도 최대 5천억 정도까지로 일단 보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 보시면 3천억이죠. 전고점까지 가면 거의 5천억일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이 정도까지가 거의 일단 맥스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3천억이었는데 이제는 5천억 정도까지 오면은 5천억 금방이 가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움직임이. 이 밑에서 경쾌하게 이런 밑에서 이렇게 경쾌하게 막 올리던 이 시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보면은 우선 대장주는 서현, 그 다음에 덕성, 그 다음에 애니능률 이 2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끝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가는 애입니다. 끝까지 가는 애인데 애니능률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덕성보다는. 둘 다 매우 비슷하죠. 차트.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시총 자체도 매우 비슷 3,300억, 능률도 3,300억. 다만 능률이 유리한 지점은 유통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이 46%, 덕성은 73%. 이러면은 시총이 뭐 3분의 1 수준이 될 수가 있죠. 3분의 2 수준. 그러니까 훨씬 가볍고 잘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집만 잘 되어 있다라면은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괜찮은 반등이 나와줬죠. 최근에 또 대장을 하고 있는 게 또 웅진이기도 해서 요 3개 정도는 봐야겠네요. 요 3개 정도 범위에서 보면 되고 나머지 애들이 또 언젠가 대장을 치고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씩 대장을 쳐본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어떤 특정 일에 그러면 이런 애들은 단기 매매 측면에서 매매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정원 같은 경우에 얘 같은 오늘 20% 올랐죠. 얘는 안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후발에 튀어나온 애들은 단기 매매로 보면 되고 앞선 구간에 있는 애들 대장으로 움직였던 애들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지점이 타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점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덕성, 애니능률 다 비슷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반등 위치를 한번 보면은 최대 거래량이 하방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방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어떤 기준선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 얘가 재료가 소멸되고 제가 연말까지 보자라고 했죠. 연말 이후에 재료가 소멸되고 이 만원을 깨트리면 얘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미 이건 하방에 깔고 있기 때문에 추세로 봐야 됩니다. 추세가 여기 굉장히 강했죠. 본점엔들 타고 가는 이 추세 N능률 굉장히 강했죠. 이 추세가 어디서 깨졌냐면 여기서 깨졌죠. 여기서. 그럼 이 깨진 기준부터 한번 봅시다. 깨진 기준에 근처에 만들어낸 이 기준봉의 저점 지금 여기에 여기 딱 부딪혔죠.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아마 이 하단을 다시 깨트리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 보면 또 추가적인 악재가 뭐 나와가지고 흔들지 않는 이상 결국은 얘는 이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박스권에서 중심보다 아래 구간에 평단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혹시나 여기를 뚫고 뭐 횡보를 한다라면 윗구간은 좀 공격적인 플레이로 가능하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매집해야 되는 구간은 내가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기준봉의 요 하단 구간, 요 박스권에서 내가 유리하려면 낮은 구간이 유리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지점에서 보면은 덕성도 비슷할 겁니다. 덕성도 추세가 이 구간부터 꺾였고 이날 여기죠. 지금 얘는 박스 골이 좀 더 깊어요. 좀 더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제 진입을 한다라면은 여기 한번 깨트리고 내려오면 이런 구간 괜찮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였던 웅진. 지금 현재는 능률이나 덕성보다는 웅진이 좀 더 강해 보여요. 강해 보입니다. 웅진은 오히려 거기다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기준봉 있죠. 이 기준봉의 이 하단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기준봉 하단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를 끌 수 있다라면은 내가 이 중심보다 이 낮은 구간에 모을 수 있는 행위보다는 지금 이제 윗구간에 모아야 되는 거죠. 윗구간 눌려주면 결국 이 윗꼬리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에는 요 윗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모아 나가면은 볼린저 밴드를 치는 구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능률이나 웅진보다 늦게 출발했어요. 능률이나 덕성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했죠. 보시면은 덕성은 이미 요 구간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뭐 한참 됐었고 능률보다 한 며칠 더 늦게 출발했죠. 웅진은 능률이 여기 3월 4일이었고 웅진은 이날 움직였네요. 움직였네요. 이날부터 같이 움직였네요. 능률이랑 웅진은 지금 올려낸 구간 자체가 능률보다는 적죠. 능률은 여기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의 뭐 5,000원대부터 해서 3만원대까지 끌어올렸고 웅진은 지금 하방 구간이 1,200원, 1,000원 뭐 이 정도 되는 수준에서 4,000원 요까지 끌어올렸죠. 끌어올렸고 지금 3,000원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주는 양상으로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에 얘는 상단 구간에서 모아 나가는 형태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에이텍 얘는 워낙 대장이었죠. 예전에 영광으로 그냥 박스로 지금 살아있어요. 뭐 거의 뭐 삼성전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에이텍 TN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반응이 오면 움직여는 주는데 대장을 못하고 있죠. 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장이 카스 그 다음에 이스타코 형지 주들 그 다음에 이 뒷구간에 좀 이렇게 올라왔던 애들 이런 애들은 단발성 슈팅은 좀 강하죠. 그래서 굳이 대장을 현재 구간에서 뽑자라면은 이스타코를 빼야죠. 이스타코와 카스 요 두 개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타코는 너무 잘 올렸어요. 너무 잘 올렸고 이게 예전에 사이테마주로도 한번 엮여서 작업을 했던 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1,000원 구간 정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지금 끌어올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시총이 1,700억 유통 비율도 59% 굉장히 준수하죠. 참 작업치기 좋은 시총과 유통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정고점을 노려봐도 지금 3,900원인데 7,000원 가도 얘는 뭐 3,000억 수준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 놈이죠. 다른 애들은 거의 다 뭐 좀 전에 아까 보셨듯이 능률 3,000억 제가 5,000억 정도 되면 무거워진다고 원래도 이제 서서히 힘들어지는 구간에 온다라는 거죠. 웅진도 2,400억 그나마 얘가 좀 가벼워서 지금 최근에 더 잘 가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당연히 신규로 이렇게 붙는 애들은 1,000억대 많아요. 얘들이 나중에 대장이 돼서 3,000억 4,000억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뭐 대장은 거의 굳혀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후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애가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코 그 다음에 카스 이 두 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카스도 아직 1,000억대죠. 이스타코도 아직 1,000억대고 예전에 이렇게 강했던 이런 애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서 2,500억대 뭐 얘는 뭐 에이텍 따라가니까 형제 엘리트도 막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1,700억, 1,400억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흐름이 올 때 에이텍이 못 움직이고 이스타코, 카스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스타코예요. 이스타코. 이스타코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나마 얘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는 지금 상단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윤석열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한 호재가 나올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뭐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재보다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 빠졌을 때 사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 두 명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에 중심보다 아래 구간에 오면은 모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지금 윗구간에 이게 있어요. 6,000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기다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 구간 돌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기다린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 모아가는 형태라면은 저 윗구간에 저항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면 얘도 내나 마찬가지로 바닥에 깔고 있죠. 지금 이렇게 추세에 이렇게 굉장히 좋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본점밴드 깨트리고 추세가 바뀌면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양상이죠. 얘는 박스권이 어떻게 그려질지 좀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요 앞선 구간에서 윤석열이라든가 이재명이 만들어낸 윤석열 관련주가 만들어낸 이러한 그림으로 일정 구간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정해서 본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상승분의 절반 수준에서 더 이상 많이 깨트리는 거는 얘가 망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거의 뭐 절반까지 빼버렸어요. 1,000원에서 7,000원 갔다가 3,000원 왔기 때문에 절반을 이미 빼버렸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특별하게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악재라는 거는 이재명의 악재라기보다는 이 종목에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특정 구간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 구간이 지금 눈에 이렇게 보이는 구간이 이런 박스권이죠. 이런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단을 올렸죠. 여기서 한 단을 올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 되는 박스권 구간의 중심보다 아래 구간. 그러면 지금 주가가 머물고 있는 구간, 거기에 똑같은 사각형을 그렸을 때 요 아래 구간에서 내려오면은 잡는 것이, 내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언젠가 슈팅이 나와서 본점밴드 돌파, 그 다음에 위에 전고점 돌파를 한번 노려볼 때 괜찮은 시나리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카스 같은 경우에도 또 하락을 일정 부분 했고, 본저밴드를 한번 깨트려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횡보 중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하방에 이렇게 깔고 있기 때문에 하락 구간은 별 의미가 없고, 이 상승하고 나서 만들어낸 이 박스, 지금 만들어낸 이 박스의 중심보다 하방 구간, 하방 구간에서 모아 나가는 형태로, 뭐 이걸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할 것인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뭐 10분할 매수든 하루에 얼마씩 매수든, 뭐 약간 제가 정치 테마주를 특히 윤이랑 이는 하락 시에 조정 시에 모아 나가는 형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반등이 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반등이 오기 때문에 뭐 하락 구간에 이렇게 모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국 옵니다. 그런 거 올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오느냐 안 오느냐를 잡주를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대장주만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에이텍이 원래 실질적인 대장인데 얘는 흐름이 참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정도 오랜 박스를 했으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사서 요 구간에 팔겠다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얘가 다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가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을 끌어온 느낌이 들고, 시총도 이미 많이 올라갈 때까지 갔고, 여기까지 가면 또 한 4천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코, 그 다음에 카스를 특정 구간에서 모아 나가는 형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연말 안에 승부 본다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이랑 이낙연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최재형이랑 이낙연은 단기 급등이, 최재형은 워낙 최근에 이제 출마 선언하고 부각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급등이 강했고, 이후에
혹시나 최재형이 지금 10%대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다만 지금 지지율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서 크게 1, 2% 범위에서만 요동치고 크게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상 장거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 급등에서 슈팅이 나올 땐 또 강해요. 얘는 슈팅이 나올 땐 또 강하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서 분봉상 흐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재형은 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트도 괜찮아요. 지금 차트 구간을 보면은 가장 강한 거는 한일단조가 제일 잘 버티고 있죠. 본저밴드를 안 깨뜨리고 있으니까. 다만 최근에 뭐 딜리가 좀 튀어나오면서 올라갔는데 굉장히 지저분하죠. 굉장히 지저분. 이런 스타일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크게 잡아먹고 다돌파하는 대단한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끝이 날 건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한일단조, 한일단조, 이루원 오픈베이스는 매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얘는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루원이랑 한일단조 범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한일단조는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단기 급등을 최근 했기 때문에 한일단조가 일단 가장 좋아 보이긴 한데 여기 기준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입니다. 이거 4,000원. 혹시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이낙연도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이낙연은 일단 경선, 네, 경선에서 어떠한 결과, 그 다음에 경선의 어떤 과정에서 약진을 한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이재명을 위협한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단기 급등의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얘도 결국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가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면은 유기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두 명만 계속 꾸준히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 흐름에서만 가능하면 매매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뭐 남선 알미늄이나 삼부토건은 기존에 워낙 강했던 놈인데 최근에 조금 지지율 반등을 하면서 좀 움직였죠. 근데 얘들을 기대해 놓고 모아 나가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최근에 부국철강이 엮이면서 얘는 좀 최근의 추세는 좀 강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서 분봉상 타점을 잡고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언급드렸던 다른 정치인들은 굳이 손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낙연 그 다음에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에서 하루 이틀짜리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라고 보고 그 다음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지율의 반등에 굉장히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치판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은 건덕지가 없어져 버려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윤석열은 워낙 이제 탑급에 있는 사람이고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율이 받쳐주지 못하면 어떠한 입김도 낼 수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정치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지율에 목을 매야 되는 사람이고 그게 주가에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종목을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 안에서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종목들 중에 대장주 위주로 특정 타점을 한번 꾸려나가면서 모아나가는 형태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종목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 종목의 어떤 문제 그 종목의 대주주의 매도라든가 혹은 대규모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더라도 저는 이제 증을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가능하면 증은 안 하는 거고 뭐 종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종목은 증인데 야 얘는 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싶더라도 그걸 모아나가는 형태를 증황관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정치 테마주라는 게
어떨 때 보면 내가 막 잘 먹을 때 보면은 참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무섭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비중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하나로 2배, 3배, 뭐 10배까지도 가는 종목들이 나오곤 하니까 인생 역전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성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변동폭이 크고 예상과 비슷하게 우리 주식시장 사실상 예상이란 게 쉽지가 않은데 참 정치 테마주는 예상과 매우 비슷하게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저놈이 셀 것 같으면 결국 저놈이 세고 저놈이 약할 것 같으면 결국 저놈이 약한 경우들이 워낙 많고 아주 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나 잘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정치 테마주 한번 다루었습니다. 추가로 뭐 질문이 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추가 강의가 필요하다라면은 꾸준히 진행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